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인터넷 섹터 담당하는 윤예지입니다. 인터넷 22년 산업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2022년 신성장 동력은 스토리 비즈니스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2년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은 각각 연간 19%, 32% 성장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스토리 사업부, 스토리 사업부라고 하면 웹툰하고 웹소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수익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사 매출 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스토리 사업부의 본격적인 글로벌 성과가 나타나며 플랫폼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비즈니스 글로벌 확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요 국가의 사업 현황은 어떻고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올해 말이 많았던 규제 이슈들이 어떻게 완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와 커머스에 이은 플랫폼 기업의 신성장 동력은 컨텐츠 산업입니다. 컨텐츠 산업에는 뭐 웹툰하고 웹소설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뭐 제페토나 이런 여타 다른 사업부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컨텐츠 사업 중에서 가장 실적 가시성이 높은 것이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스토리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스토리 비즈니스는 2022년 일본, 미국 뿐 아니고 뭐 동남아, 유럽 등 해외 진출로 풍부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플랫폼 스토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이렇게 주요 국가뿐만이 아니고 중국, 유럽, 동남아에도 자체 플랫폼을 출시한 상황으로 한국 IP를 미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IP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미국으로 건너가고 하는 식으로 IP의 글로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스토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인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3조 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 만화 시장 규모는 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큰 글로벌 시장인 일본에서 카카오의 푸코마와 네이버의 라인 만가는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 서비스들에 비해서 피코마와 라인 만가의 실적이 훨씬 우세한데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코마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지금 한 800억 원 정도 나오고 라인망가는 3에서 4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3위 업체인 일본 자국 업체가 라인망가의 한 10분의 1 정도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시장의 성장의 캡은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1위 사업자인 피코마가 2021년 거래액이 80%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2년에 피코마 라인망가를 어떤 번전 포인트에서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코마 같은 경우는 성장세, 그리고 라인망가는 절치부심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코마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망가가 2013년에 처음으로 일본 만화 시장에 진출해서 2020년까지 한 7년 동안 쭉 1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피코마 같은 경우는 2017년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2020년 7월에 라인망가를 제치고 일본 시장 1위로 등극했습니다. 피코마 거래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올해 2021년 80% 성장한 7,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2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망가의 1위 탈환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은 원래 라인망가를 운영하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라인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인망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라인이었는데요. 네이버가 작년에 라인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망가를 운영하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네이버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 네이버가 이 라인망가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케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2021년 미국 컨텐츠향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6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시와 2위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를 도합 1.1조 원에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라고 해서 와패드 IP를
사용해서 본격적인 2차 창작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와패드 IP 중에서 유명한 IP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키싱부스라고 넷플릭스에서 3편의 영화로 제작된 이 IP도 와패드 출신의 IP입니다. 레디시어 타파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북미에 IP를 유통하는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카카오 오리지널 IP 유통 창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패드, 레디시, 타파스 합산 매출 추이를 보시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 투자를 시작한 19년을 기점으로 20년에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1년 3분기 지금 새 업체 인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더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스토리 비즈니스를 각각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7억 명의 스토리 플랫폼입니다. 네이버가 원래 운영하던 네이버 웹툰, 라인만가 시리즈 같은 서비스들의 MAU가 7,7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올해 인수한 와패드가 MAU가 9천만 명이기 때문에 도합 글로벌 사용자 수가 1.7억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웹툰의 미국 서비스 MAU가 1,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숫자들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21년 3분기 기준으로 월 GMV 매출이 아니고 이게 GMV입니다. GMV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조 원의 GMV, 올해 연간 GMV는 1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2년 GMV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카오는 고퀄리티의 웹툰 공장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카카오의 강점은 웹툰 생산 과정을 체계화하고 조직한 노블 코믹스라는 장르에 있습니다. 노블 코믹스는 인기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제작한 웹툰으로 IP와 작화 인력이 있으면 생산량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 이 노블 코믹스 제작 및 유통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히트 웹소설 IP를 확보를 할 경우 탄탄한 스토리와 고정팬을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P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또한 국내 주요 만화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웹툰 CP사를 인수하는 등 작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P를 통해서 이 CP 자회사들이 붙어서 구조적인 분업, 그러니까 스케치와 채색, 명암 이런 거를 다 분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고 고퀄리티의 작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작한 노블 코믹스가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카카오는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가장 큰 히트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도 노블 코믹스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년 하반기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양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슈 완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계열사 같은 경우는 금융 서비스, 펀드 판매나 보험 비교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면서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페이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인데 카카오의 보험 비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험자회사인 KP 보험 서비스로 이관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펀드 판매와 같은 증권 업무는 증권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동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의 대상이었던 모빌리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콜 수수료나 비가맹 택시 대상으로 멤버십 을 출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가 부딪히면서 콜 수수료는 전면 폐지가 되었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가격이 99,000원에서 39,000원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만 모빌리티 사업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가맹택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인데 원래 올해 연간 가맹택시 대수 목표가 3만 대였습니다. 근데 3분기에 그 대수를 조기 달성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모두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는 매출액 19% 견조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20%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실적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며 매출액 32%, 영업이익 62% 성장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의 스토리 비즈니스 이외의 사업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커머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환 트렌드가 위드 코로나임에도 지속이 되면서 연간 매출 25% 견조한 성장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한 7만 개 정도 되는 스마트 스토어 수는 연말까지 50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마련한 스마트 스토어는 향후 네이버가 멤버십, 광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2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사측에서 뭐 올해 연간 가이던스나 2021년에 22년 연간 가이던스를 주고 있지는 않은데, 로켓 와우 멤버십이 47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거래액 역시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커머스와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거래액이 작년에 2020년에 26조 원에서 2022년 56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가 현재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후불 결제 서비스 역시 향후 신용카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메가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 비즈니스 이외에도 제페토라는 콘텐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같은 경우는 현재 PC 기반으로 PC에서는 공개한 라이브 방송 기능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게임이나 커머스 같은 추가적인 플랫폼 기능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타겟 프라이스는 55만 원으로 매수 의견 제시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 비즈니스가 40%에 가까운 성장을 2022년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과 21년 외형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보드 매출 같은 경우는 1매출 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만이 할 수 있는 관계형 광고 서비스인 톡채널 성장세 역시 향후 비즈보드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톡채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브랜드가 카카오의 톡채널로 등록을 하면은, 제가 그 브랜드에 관심이 있을 경우 톡채널 친구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브랜드에서 알림톡이나 광고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이런 톡채널에 가입하는 브랜드 수가 늘어나고 톡채널 친구 수가 늘어날수록 카카오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구조의 광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비즈니스가 포함된 카카오 엔터는 멜론 인수를 끝으로 스토리, 미디어, 뮤직 모두 통합한 종합 엔터 기업으로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3년 스토리향으로 투자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 웹툰 웹소설 IP를 다수 획득한 상태에서 내년 1분기 사내맞선을 직접 미디어 사업부에서 제작이 들어가면서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